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7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안철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블로그와 SNS에 안철수의 거짓말 시리즈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1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 중에 한 6, 7가지는 제가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들이 있고, 이 거짓말들이 MBC 2009년도 무릎팍도사에 강호동 씨와 대담하면서 이 거짓말들이 알려졌고, 그때는 거짓말인지 몰랐죠. 그걸 다 믿고 있었죠. 안철수의 신화를. 그러다가 이제 대선에 나오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주로 그리고 이제 황장, 소장 등등한테 이제 거짓말들이 걸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무릎팍도사에서 떠들었던 이 거짓말들이 죄다 교과서에 실려서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공부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뒤늦게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냐 MBC가. 그래서 방통심의에서 3개월간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방치해서 그 거짓말이 교과서에 실리고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 정도 상황까지 왔었으면은 안철수 씨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 7월에 방통심의에서 징계를 받고 MBC가, 그리고 이제 이노근 의원이 또 상임위에서 교과서에 있는 안철수 거짓말 다 삭제해라. 다 삭제됐습니다. 결국 이 교과서에 있는 안철수 거짓말이.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선이 한 20일 남았죠. 지금까지도 안철수 씨는 이 거짓말 파문에 대해서 일체 입도 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MBC를 방통심의에 이 징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쪽이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도 죄다 다 거짓말이에요. 해명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15가지는 한번 블로그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이 교과서에 실리고 MBC에서 알려져가지고 이 거짓 신화가 돼버린 건데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아주 유명한 거짓말인데, 미켈란젤로 잡는 백신을 만드느라 밤을 새서 혼자 입영열차를 탔고 훈련소 첫밤에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대를 했다고 떠들어서, 이건 교과서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 교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 당시 강호동이 결혼했을 때죠. 이렇게 얘기해물어서 안철수 씨가 이 군대 가는 거를 부인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와서 쥐어 살고 있다 아직까지. 자, 이때는 누가 봐도 밤새 연구에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을 놓치는 정말 천재형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거짓 신화입니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밝혀졌냐. 일단 거짓말이 먼저 하나를 더 지적하면은, 이 안철수 씨는 이 군대에 간 게,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91년도 4월에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전에 군대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잡는 백신을 만들 리가 없죠. 그 이후에 나타났는데, 안철수 씨 군대에 간 이후에. 일단 이건 작은 거짓말이고, 98년도일 겁니다. 98년도에 MBC의 또 다른 MBC 프로그램인 성공시대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안철수 씨가 거기에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부인 김미경 씨가 거기서 영상에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입소날 기차에 태워서 돌아오는데 태워보내고 좀 서운했다. 즉, 이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그 부인이 기차역까지 마중 나갔는데, 이 안철수 씨가 2009년도에는 말을 바꿔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얘기를 안 하고 와서, 중대장한테 연락해서 간신히 전화통화로 나 지금 군대 들어왔다. 이렇게 떠들고, 이게 왜 교과서에 실렸겠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렸겠어요. 일에 몰두하는 천재형 인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에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야 별거 아닐 수 있지 않냐. 뭐 군대 갈 때 뭐 제대로 인사 못했다. 뭐 실제로요. 그 방송심의에서 안철수 측을 대변해서 MBC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고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한 거와 얘기도 안 하고 군대 간 거랑 이게 엄청난 차이죠. 제대로 인사 못했다 가지고는 교과서 실렸겠습니까 그게? 얘기 안 하고 갔다니까 교과서에 실렸겠죠. 이런 거 정도도 지금 이게 이미 거짓으로 잡힌 게 2013년도인데 지금 2017년도까지 이런 거 정도도 지금 정확히 사과와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간단한 거짓말인데도. 이제 또 이건 좀 큰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큰 거짓말인데 그 중에서도 저랑 황장수 소장이 사실 이걸 많이 캤는데 뭐 꽤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메가피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백신 바이러스 회사가 있는데 IMF 때 이제 98년도에 안랩 초기 시절입니다. 그때 뭐 매출액 뭐 5억에서 뭐 10억 왔다 갔다 할 때인데 메가피에서 $10,000,000를 주고 안랩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씨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IMF 어려울 때 이 국익을 위해서 백신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했다. 이것도 이 무릎팍도사와 이제 교과서에 실렸는데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메가피가 $10,000,000로 그 매출 한 5억 하는 안랩을 인수를 제안했다는 단 하나의 근거와 증거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98년도에 있었던 때 그때도 이거 떠들어댔던 건데 그때 화면이 이래요. 안철수 씨가 나와서 이게 메가피와 이 투자 협상 받은 뭐 서류입니다고 딱 보여주는데 슬쩍 보여줍니다. 제가 그때 확대해서 보니까 메가피 회사의 소개서예요. 안철수 회사 인수하는 인수제한 뭐 MOU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고 그냥 메가피 회사 소개서입니다. 그거 들고 슬쩍 보여주면서 $10,000,000로 제안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메가피와 안랩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합자 회사를 만듭니다. 합자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메가피가 국내에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안랩과 함께 하청회사로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가다가 좀 무산됐어요. 그게. 그럼 상식적으로 완전히 안랩을 $10,000,000로 통으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그 합자회사를 왜 합니까? 합자회사를. 합자회사는 저 별로 큰 가치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일단 국내 시장을 두들기기 위해서 안랩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하다가 이제 아마 메가피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버리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10,000,000를 주고 안랩을 인수할 리가 없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 메가피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공문 보냈는데, 이제 메가피는 이제 이 CEO가 자주 바뀌니까, 뭐 회사 기밀이다, 뭐 알려줄 수 없다 그러는데, 안철수 씨가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메가피가 $10,000,000 정도를 가지고 인수한다 그러면요, MOU부터 오고 간 서류가 수십 장 있어야 돼요. 안랩이랑 메가피하고. 단 한 건의 서류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이 문제? 이게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애국적 기업인 안철수라는 거짓 신화를 만든 건데 이거 검증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아직까지도 이건 뭐 전혀 해명도 안 하고 서로도 안 보여주고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여튼 작은 거짓말이고 큰 거짓말이고 제 생각에는 안철수 씨는 뭔가 좀 뭐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안철수 씨가 이 벤처 거품이 좀 꺼지는 시점에 저는 그때 이제 벤처 기업을 취재하는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을 때입니다. 그게 아마 2000년일 거예요. 벤처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어제 그때 KBS 9시 뉴스를 봤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주식을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게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제가 그거 왜 강렬히 기억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는 벤처가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의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고급 인력이 이탈하죠. 고급 인력을 잡기 위해서 창업자들이 주식을 막 나눠줄 때였습니다. 테일한 멜린이 뭐 그런 데서 막 주식을 막 나눠줄 때인데 아니 저거 주식 좀 나눠줬다고 무슨 9시 뉴스 TV까지 얼굴 쳐들고 나오나? 나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안철수 씨가
주식을 줬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전체 주식의 1.5% 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벤처기업들 그 당시 주식이 막 30%, 40% 다 줄 때예요. 고작 1.5% 준 거 가지고 떠든 것도 웃기는데 1.5% 주식을 나눠주고 취재를 온다고 해서 어느 언론사가 그래서 얼굴을 찍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하겠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손만 나왔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요. 제가 채널A에 박종준의 이 키로남만 나가서 이 영상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KBS 9시 뉴스 영상. 시작부터 안철수 씨 얼굴이 그냥 나오고 자기 자랑입니다. 주식 나눠준 거 가지고. 나눠준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명백히 자기가 얼굴 나와서 얘기한 거를 손만 나왔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상습적인 무슨 병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거짓말하냐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이건 방통심의에서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언론사 두 군데가 왔는데 한 군데는 진짜 손만 찍어 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KBS예요, 그냥 KBS.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해명도 거짓말을 해요. 해명도. 해명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자가당착 같은 것들인데 안철수 씨가 이 단국대 의대에 있으면서 이 군대에 이제 군의관 갔다 왔다가 복직이 거절됐어요. 뭐 능력이 안 되는지. 그래서 10개월간 부인이 주는 용돈 가지고 먹고 살다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안랩을 차렸다. 이게 2000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때 나온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갑자기 2003년도부터 이게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의대 교수를 수행하면서 백신을 연구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어서 사표를 쓰고 백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을 합니다. 이건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의대 교수 복직이 안 돼서 집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연구해가지고 창업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이거? 이것까지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거 병이죠. 이거 병.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것들 다 이것도 샀다고 제가 다 잡은 건데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 회사에는 나의 친척이 한 명도 없다. 친척을 채용하게 되면은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실무자들이 일하기 힘들다. 자기 회사에 자기 아내를 이사로 만들고 동생을 감사 만들고 장인을 이사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서 자서전에는 회사에 친척 한 명도 쓰면 안 된다. 이 떠들어대고 강연에서 이건 수시로 많이 떠든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면은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뭐 완전히 뭐 죽도록 패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거나. 근데 SK 최태형 회장이 불법 자금 운용해서 3년 실형 받았을 때 안철수는 석방해달라 탄원서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런 건 수십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짓말만 설명했고 이런 건 수십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무릎팍도사에서 단란주 좀 뭐 물어보니까 단란이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술 하나도 못 마신다. 단란이 뭐예요? 벤처기업 한 사람이 단란주 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벤처기업 주위에 단란주점이 한두 개예요. 그리고 의사가 솔직히 의사들 많이 술 마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 직업이 의사하고 벤처기업가들 아닙니까? 근데 의사하고 벤처기업 두 개를 같이 한 사람이 단란주점을 모른다? 자기 자서전, 이것도 웃기죠. 36살 때 자서전을 씁니다. 36살 때 자서전을 써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술이 너무 세가지고 소주를 한 2병 정도는 마시고 몸을 풀고 진짜 마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술이 셌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술 잘 먹는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 술 못 마시고 단란도 모르고. 저는 뭐 술이라는 게 체격에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을 볼 때. 그래서 체격에 비례해서 저도 술이 센 편인데, 소주 2병을 마시고 몸을 풀고 술을 마셔? 아무리 술이 세도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또 술 못 마시는 척. 하여튼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 조갑재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집요하게 안철수 영웅 만들고 안철수를 보수의 희망으로 만들고 안철수를 찍자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그래도 조갑재 대표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분 그 정직한 분이에요. 잔머리 안 쓰고. 지금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홍준표를 안철수에 팔아넘겨서 묻어가려는 자들, 이 보수파리들, 이런 자들이 더 나쁜 자들이고 대놓고 안철수 지지하자 이 조갑재 대표가 훨씬 괜찮습니다. 왜? 검증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 대표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게 보수적 가치와 맞습니까? 원래 이 빨갱이들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레닌의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해서라도 이 폭동을 일으키고 언론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그거 사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좌익들 거짓말하는 거 아무 죄책감을 안 느껴요.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런 좌익보다도 거짓말을 더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안철수인데 보수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지지하자. 그 조갑재 대표께 안철수 지지하고 싶으면요. 이 방송 보시고 이 거짓말부터 해명을 요구하십시오. 이거 그냥 넘어가서 이 대통령 되면요. 이게 병인데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거짓말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문재인 씨 관련도 하나 다루려고 그러는데 저는 문재인 씨가 그 김정일에게 이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 이걸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문재인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계속 답을 합니다.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그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황장수 소장하고 방송을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믿을 거 거짓말해라 믿게끔 했는데 저는 지금 와서 좀 문재인 씨의 태도를 보면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이 유엔 인권 결의안은 안보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 자기가 무슨 입장을 취했는지 그걸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이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고 안철수 같이 이렇게 막 수시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다 이거. 이래도 안철수와 보수가 손잡고 지지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지지하자는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교과서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 교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강호동이 결혼했을 때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안철수 씨가 이 군대 가는 거를 부인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와서 쥐어 살고 있다 아직까지. 자 이때는 누가 봐도 밤새 연구에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을 놓치는 정말 천재형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거짓 신화입니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밝혀졌냐. 일단 거짓말이 먼저 하나 더 지적하면은, 이 안철수 씨는 이 군대에 간 게,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91년도 4월에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 전에 군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잡는 백신을 만들 리가 없죠. 그 이후에 나타났는데 안철수 씨 군대 간 이후에 일단 이건 뭐 작은 거짓말이고 이 98년도일 겁니다. 98년도에 MBC의 또 다른 MBC 프로그램인 성공시대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안철수 씨가 거기에 출연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부인 김미경 씨가 거기서 영상에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입소 날 기차에 태워서 돌아오는데 태워보내고 좀 서운했다. 즉, 이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그 부인이 기차역까지 마중 나갔는데 이 안철수 씨가 2009년도에는 말을 바꿔서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얘기를 안 하고 와서 뭐 중대장한테 연락해서 간신히 전화통화로 나 지금 군대 들어왔다. 이렇게 떠들고 이게 왜 교과서에 실렸겠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렸겠어요. 일에 몰두하는 천재형 인간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게 교과서에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야 별거 아닐 수 있지 않냐. 뭐 군대 갈 때 뭐 제대로 인사 못했다. 뭐 실제로요. 그 방송심의에서 안철수 측을 대변해서 MBC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인사를 못했다고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는데 제대로 인사를 못한 거와 얘기도 안 하고 군대 간 거랑 이게 엄청난 차이죠. 제대로 인사 못했다 가지고는 교과서 실렸겠습니까 그게? 얘기 안 하고 갔다니까 교과서에 실렸겠죠. 이런 거 정도도 지금 이게 이미 거짓으로 잡힌 게 2013년도인데 지금 2017년도까지 이런 거 정도도 지금 정확히 사과와 해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간단한 거짓말인데도. 이제 또 이건 좀 큰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다 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큰 거짓말인데 그 중에서도 저랑 황장수 소장이 사실 이걸 많이 캤는데 뭐 꽤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메가피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백신 바이러스 회사가 있는데 IMF 때 이제 98년도에 안랩 초기 시절입니다. 그때 뭐 매출액 뭐 5억에서 뭐 10억 왔다 갔다 할 텐데 메가피에서 $10,000,000를 주고 안랩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씨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IMF 어려울 때 이 국익을 위해서 백신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절했다. 이것도 이 무릎팍도사와 이제 교과서에 실렸는데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메가피가 $10,000,000로 그 매출 한 5억 하는 안랩을 인수를 제안했다는 단 하나의 근거와 증거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98년도에 있었던 때 그때도 이거 떠들어댔던 건데 그때 화면이 이래요. 안철수 씨가 나와서 이게 메가피와 이 투자 협상 받은 뭐 서류입니다고 딱 보여주는데 슬쩍 보여줍니다. 제가 그때 확대해서 보니까 메가피 회사의 소개서예요. 안철수 회사 인수하는 인수제약서 뭐 MOU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고 그냥 메가피 회사 소개서입니다. 그거 들고 슬쩍 보여주면서 $10,000,000로 제안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메가피와 안랩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합자 회사를 만듭니다. 합자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메가피가 국내에 시장을 들어오기 위해서 안랩과 함께 하청회사로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가다가 좀 무산됐어요. 그게. 그럼 상식적으로 완전히 안랩을 $10,000,000로 통으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그 합자회사를 왜 합니까? 합자회사를. 합자회사는 저 별로 큰 가치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일단 국내 시장을 두들기기 위해서 안랩 가지고 한번 두들겨 보자. 이제 그런 의미로 하다가 이제 아마 메가피 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버리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10,000,000를 주고 안랩을 인수할 리가 없죠.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 메가피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공문 보냈는데 이제 메가피는 이제 이 CEO가 자주 바뀌니까 뭐 회사 기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그러는데. 안철수 씨가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메가피가 $10,000,000 정도를 가지고 인수한다 그러면요. MOU부터 오고 간 서류가 수십 장 있어야 돼요. 안랩이랑 메가피하고. 단 한 건의 서류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이 문제? 이게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애국적 기업인 안철수라는 거짓 신화를 만든 건데 이거 검증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아직까지도 이건 뭐 전혀 해명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보여주고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여튼 작은 거짓말이고 큰 거짓말이고 제 생각에는 안철수 씨는 뭔가 좀 뭐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안철수 씨가 이 벤처 거품이 좀 꺼지는 시점에 저는 그때 이제 벤처 기업을 취재하는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을 때입니다. 그게 아마 2000년일 거예요. 벤처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어제 그때 KBS 9시 뉴스를 봤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주식을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안철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블로그와 SNS에 안철수의 거짓말 시리즈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1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 중에 한 6, 7가지는 제가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들이 있고 이 거짓말들이 MBC 2009년도 무릎팍도사에 강호동 씨와 대담하면서 이 거짓말들이 알려졌고, 그때는 거짓말인지 몰랐죠. 그걸 다 믿고 있었죠. 안철수의 신화를. 그러다가 이제 대선에 나오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주로 그리고 이제 황장 소장 등등한테 이제 거짓말들이 걸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무릎팍도사에서 떠들었던 이 거짓말들이 죄다 교과서에 실려서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공부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뒤늦게 제가 방통심의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냐 MBC가. 그래서 방통심의에서 3개월간 논의 끝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방치해서 그 거짓말이 교과서에 실리고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 정도 상황까지 왔었으면은 안철수 씨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 7월에 방통심의에서 징계를 받고 MBC가 그리고 이제 이노근 의원이 또 상임위에서 교과서에 있는 안철수 거짓말 다 삭제해라. 다 삭제됐습니다. 결국 이 교과서에 있는 안철수 거짓말이.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선이 한 20일 남았죠. 지금까지도 안철수 씨는 이 거짓말 파문에 대해서 일체 입도 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MBC를 방통심의에 이 징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쪽이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도 죄다 다 거짓말이에요. 해명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15가지는 한번 블로그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이 교과서에 실리고 MBC에서 알려져가지고 이 거짓 신화가 돼버린 건데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아주 유명한 거짓말인데, 미켈란젤로 잡는 백신을 만드느라 밤을 새서 혼자 입영열차를 탔고, 훈련소 첫밤에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대를 했다고 떠들어서, 이게 KBS 9시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제가 그거 왜 강렬히 기억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는 벤처가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의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고급 인력이 이탈하죠. 고급 인력을 잡기 위해서 창업자들이 주식을 막 나눠줄 때였습니다. 테일한 멜린이 그런 데서 막 주식을 막 나눠줄 때인데, 아니 저거 주식 좀 나눠줬다고 무슨 9시 뉴스 TV까지 얼굴 쳐들고 나오나? 나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안철수 씨가 주식을 줬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전체 주식의 1.5% 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벤처기업들 그 당시 주식이 막 30%, 40% 다 줄 때예요. 고작 1.5% 준 거 가지고 떠든 것도 웃기는데 1.5% 주식을 나눠주고 취재를 온다고 해서 어느 언론사가 그래서 얼굴을 찍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하겠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손만 나왔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요. 제가 채널A에 박종준의 이 키로남만 나가서 이 영상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KBS 9시 뉴스 영상. 시작부터 안철수 씨 얼굴이 그냥 나오고 자기 자랑입니다. 주식 나눠준 거 가지고. 나눠준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명백히 자기가 얼굴 나와서 얘기한 거를 손만 나왔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상습적인 무슨 병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거짓말 하냐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이건 방통심의에서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언론사 2군데가 왔는데 한 군데는 진짜 손만 찍어 갔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KBS예요, 그냥 KBS.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해명도 거짓말을 해요, 해명도. 해명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자가당착 같은 것들인데 안철수 씨가 이 단국대 의대에 있으면서
이 군대에 이제 군의관 갔다 왔다가 복직이 거절됐어요. 뭐 능력이 안 되는지. 그래서 10개월간 부인이 주는 용돈 가지고 먹고 살다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안랩을 차렸다. 이게 2000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때 나온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갑자기 2003년도부터 이게 말이 조금씩 바뀌면서 의대 교수를 수행하면서 백신을 연구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어서 사표를 쓰고 백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을 합니다. 이건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의대 교수 복직이 안 돼서 집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연구해가지고 창업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거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이거? 이것까지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거 병이죠. 이거 병.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작은 것들 다 이것도 살다고 제가 다 잡은 건데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 회사에는 나의 친척이 한 명도 없다. 친척을 채용하게 되면은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실무자들이 일하기 힘들다. 자기 회사에 자기 아내를 이사로 만들고 동생을 감사 만들고 장인을 이사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서 자서전에는 회사에 친척 한 명도 쓰면 안 된다. 이 떠들어대고 강연에서 이건 수시로 많이 떠든 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면은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뭐 완전히 뭐 죽도록 패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사형을 시켜야 된다거나. 근데 SK 최태원 회장이 불법 자금 운용해서 3년 실형 받았을 때 안철수는 석방해달라 탄원서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런 건 수십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교과서에 나온 거짓말만 설명했고 이런 건 수십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무릎팍도사에서 단란주 좀 뭐 물어보니까 뭐 단란이 뭐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술 하나도 못 마신다. 뭐 단란이 뭐예요? 벤처기업 한 사람이 단란주 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벤처기업 주위에 단란주점이 한두 개예요. 그리고 의사가 뭐 솔직히 의사들 많이 술 마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 직업이 의사하고 벤처기업가들 아닙니까? 근데 의사하고 벤처기업 두 개를 같이 한 사람이 단란주점을 모른다? 자기 자서전, 이것도 웃기죠. 36살 때 자서전을 씁니다. 36살 때 자서전을 써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이거. 그 자서전에서 자기가 술이 너무 세가지고 소주를 한 2병 정도는 마시고 몸을 풀고 진짜 마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술이 셌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술 잘 먹는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 술 못 마시고 뭐 단란도 모르고. 저는 뭐 술이라는 게 체격에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주장을 볼 때. 그래서 체격에 비례해서 저도 술이 센 편인데, 소주 2병을 마시고 몸을 풀고 술을 마셔? 아무리 술이 세도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또 술 못 마시는 척. 하여튼 단 하나의 진실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조갑재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집요하게 안철수 영웅 만들고 안철수를 보수의 희망으로 만들고 안철수를 찍자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그래도 조갑재 대표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분 정직한 분이에요. 잔머리 안 쓰고. 지금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홍준표를 안철수에 팔아넘겨서 묻어가려는 자들, 이 보수파리들, 이런 자들이 더 나쁜 자들이고 대놓고 안철수 지지하자. 이 조갑재 대표가 훨씬 괜찮습니다. 왜? 검증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 대표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게 보수적 가치와 맞습니까? 원래 이 빨갱이들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레닌의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해서라도 이 폭동을 일으키고 언론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그거 사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좌익들 거짓말하는 거 아무 죄책감을 안 느껴요.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그런 좌익보다도 거짓말을 더 상습적으로 하는